이제 일상 생활에서도 뵙지만 이렇게 줌을 통해서 뵙게 되었네요. 스님을 모신 이유는 스님께서 국제불교, 세계불교에 대해서 정보가 너무너무너무 아주 많으시기 때문에 그 정보를 스님 혼자만 알고 계시기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스님께서 채널을 하나 만드시고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드시고 저랑 그냥 혼자 이야기하면 재미가 적으니까 대담 형식으로 해보면 어떠냐 해가지고 이제 스님을 모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시간인데 보시는 분들이 스님이 누구냐 도대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길게 하실 건 없고 간단하고 짧게 나는 누구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하신 밀리언셀러이신 우리 김정빈 작가님, 김 교수님의 그래서 사회를 보시는 이 TV에 이렇게 출연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이제 그 세계불교 네트워크 코리아 대표라는 직함을 가지고 주로 이제 국제불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그 불교 기구가 이제 몇 개 되는데 거의 제가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은 우리나라 불교를 어, 다른 나라 해외에 이렇게 또 알리고 또 세계 여러 나라의 불교를 우리나라에 이제 소개하는 뭐 그런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태국에서 한국에서도 물론 이제 입산 수도를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다른 나라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리나라 불교만 그 안에만 있다 보니까 도대체 세계 불교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한 45, 6년 전에 젊은 나이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저 조건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에 가서 또 비구계를 받고 비구 생활을 또 하면서 스리랑카, 인도를 이제 여행을 했거든요. 성지 순례도 가고. 그 과정에서 내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은 어, 현대 세계 불교라는 것이 참 엄청나게 지금 돌아가고 있구나. 또 거기에 이제 그 영어를 갖다가 제대로 그 알아야만이 세계 불교하고 소통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영국행을 하게 됐고 영국에서 이제 몇 년간 고학을 하면서 또 거기서 이제 선원을 또 제가 운영을 했습니다. 영국 사람들 이제 지도하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영어로 했죠. 그래서 이제 자신감이 좀 붙고 그래서 이제 숭산 스님이 그 당시에 이제 달라이 라마, 그다음에 틱나낫, 이제 숭산 스님 그러면 아주 유명한 그 서양인들에게 그 선사로 젠 마스터로 이제 그 이름을 날릴 때지요. 숭산 스님께서 이제 런던에 오셔가지고 만나가지고 그러면은 같이 협력해서 런던 브랜치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또 같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됐죠. 그런 다음에 유학을 마치고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는 결국 이제 법사 양성을 하는 뭐 불교 교양대학도 이제 세우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국제불교 활동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예. 종교 관련 신문에도 세계 불교에 대해서 그리고 그냥 세계 불교를 문자로 이렇게 훑어보는 것이 아니고 직접 발로 뛰면서 심지어는 뭐 중앙아시아라든가 나라 이름도 안 들어보는 지역, 심지어는 뭐 저 외진, 우리로서는 외진 나라에 대해서도 한 번이 아니라 뭐 10회, 20회 동안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한 정보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 많은 말씀을 이제 어디서부터 풀어볼까 이런 이야기인데, 제일 먼저 인도 불교부터 봤으면 좋겠어요.
불교인에게 있어서 부처님이 탄생하신 지역이죠. 정확하게는 현재로서는 네팔과 인도가 분별돼 있지만 결국은 인도 권역이니까요. 동부 인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셨고 또 불교가 많이 부흥이 되어서 아소카 대왕 이후로는 인도 전역에 불교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번성을 하다가 여러 이유, 그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 이유로 인도에서 불교가 거의 쇠멸 지경까지 갔죠. 그랬는데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20세기 후반 들어와 가지고 인도 불교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부흥기를 맞아서 활발하다. 아주 역동적이다. 이런 얘기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초기 불교라든가 옛날 불교 말고 현대의 인도 불교 이야기를 해 주신다고 할 때 어떤가요? 이렇게 분절을 해야 되잖아요. 예. 소목으로 분절을 하면 몇 단위로 분절이 될까요? 우선 그 현대 인도 불교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우선 먼저 이제 브리티시 인디아, 영국령 인도를 우리가 먼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제 인도학으로서의 불교, 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불교 개종 운동, 그다음에 이제 카스트 철폐와 신불교 운동 이렇게 우선 네 가지 파트로 나눠 가지고 좀 이제 살펴봄으로써 현대 불교, 현대 인도 불교의 이제 서막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시간으로는 이제 브리티시 인디아.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 브리티시 인도에 대해서 예, 무굴지구, 동인도 회사, 세포 예, 환경 이 세 분절로 말씀하시겠다고 하는데 이제 예, 여기까지 서론하고 저는 빠지고 우리 예. 박사님께서 그 얘기를 재미있게 좀 자세히 일반인들도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무굴 제국이라는 거는 무굴이라는 것은 이제 페르시아, 이란이 이제 페르시아 아닙니까? 페르시아 말로 무굴이라는 것은 몽고입니다. 몽고. 징기스칸 이제 몽고가 이제 그 뭐 역사적으로 아시다시피 뭐 중국을 비롯해서 이제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중동까지 다 지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굴 제국이라는 건 인도에서 이제 그 몽골 남자와 페르시아 그 여인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후손들이 이제 인도를 갖다가 이제 지배하게 되는데 티무르라고 있습니다. 티무르. 한참 이제 몽골 제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지금의 이제 그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지역에서 사마르칸트 그쪽에서 이제 티무르가 일어나가지고 말하자면 징기스칸의 이제 먼 후손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티무르의 후손들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발흥을 해가지고 이제 북인도를 비롯해서 델리를 비롯해서 이제 이렇게 침략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세운 것이 이제 무굴 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16세기 초 정확하게는 1526년에서 1857년까지 약 한 330년간 이제 그 무굴 제국 시대가 이제 전개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굴 제국이라고 그러면은 뭐 아까 작가님께서도 이제 얘기했지만 원래 인도가 지금은 이제 인도 또 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로 이제 이렇게 네팔로 나라가 이렇게 이제 갈라져 있습니다만 원래는 다 인도입니다. 파키스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아프가니스탄까지도 다 이제 인도 영역이죠. 옛날 같으면. 응? 그리고 이제 이 무굴 제국은 뭐 현재 인도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파키스탄, 그다음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그
거기에까지 이제 지배했던 이슬람 국가죠, 사실은. 그러니까 인도 그 지역 플러스 또 페르시아,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 종교로는 이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언어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페르시아가 이제 말하자면 공용어가 됐죠, 페르시아가. 그래서 그 이제 무굴 제국이라는 것이 330년간 인도를 이제 지배를 하고 또 사실 그 공식적인 그 국호 나라 이름은 구르칸이라고 그래요. 구르칸. 구르칸이라는 것은 부마란 뜻이거든요. 부마. 사위란 얘기예요. 사위. 인도는 징기스칸의 이제 사위 나라다. 이런 의미로 한 330년을 이제 지배를 하고 혹시 이제 인도를 가면은 델리 같은 데 가면은 그 유적이 많이 있죠. 무굴 제국의 그 유산이 많이 있고 또 특히 유명한 타지말 그 아그라에 있는 타지말이 이제 그 대표적인 무굴 제국 시대의 이제 유산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때 무굴 제국 시대에 이제 서구의 그 열강들이 이제 무역을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인도를 이제 진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무굴 제국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은 뭐 한이 없죠. 사실 지금 인도를 가면은 뭐 지금은 이제 힌두 국가가 되었습니다만은 뭐 330년을 갖다가 그 지배를 하다 보니까 무굴 시대의 모든 그 역사와 또 문화, 전통 그리고 이제 그 유산이 이제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브리티시 인디아가 이제 그 성립이 되게 된 또 하나의 배경으로서 우리가 동인도 회사라는 것을 또 먼저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동인도 회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대항해 시대에 15세기, 16세기에 이제 그 대항해 시대가 전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것이 지중해 안에서만 놀다가 이제 대서양을 통해서 이제 아메리카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되고 그쪽에 또 진출하게 되고 또 뭐 포르투갈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아프리카를 서안을 돌아서 이제 아라비아 해로에서 인도양으로 태평양까지 이렇게 계속 진출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대항해 시대인데 이제 그것을 이제 항해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아시아하고 무역을 이제 독점하기 위해서 이제 세워진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 영국이 말하자면은 동인도 회사를 이제 설립을 했죠. 1600년대에. 그리고 이제 그 네덜란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파란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덜란드가 동인도 회사를 또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덴마크. 덴마크도 이제 동인도 회사를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포르투갈 회사. 포르투갈이 또 동인도 회사를 설립을 했고, 이런 나라들이 이제 1600년대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가 또 1600, 뭐 한 64년에 이제 거기 또 같이 참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스웨덴하고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가 1700년대 이제 중반에 또 동인도 회사를 이렇게 이제 설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최근까지 인도가 독립할 때까지 약 한 7개 그 회사가 말하자면은 이제 그 동인도 회사를 설립을 해서 이제 무역을 한 겁니다. 무역을. 그러다 보니까 인도로 이제 인도에서 그 말하자면 향신료 주로 향신료를 많이 그 수입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향신료가 유럽에서 이제 굉장히 그 인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역을 하면서 또 뭐 영국이랄지 네덜란드라든지
그 덴마크랄지 이제 포르투갈, 뭐 프랑스 서로 이제 각축을 벌이면서 결국은 이제 영국이 영국이 이제 그 인도를 거의 뭐 장악을 하다시피 했지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 동인도 회사가 이제 인도에서 말하자면은 굉장히 그 세력을 이제 떨쳤습니다. 동인도 회사가. 그 과정에서 초창기에는 그 동인도 회사들이 아프리카에서 저기 일본까지 범위가 굉장히 넓었죠. 우리 한반도까지도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그러다가 차츰차츰 영국은 뭐 인도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죠. 인도에. 그래서 영국, 스리랑카, 미얀마, 뭐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은 이제 영국 식민지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가 이제 차지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은 뭐 아시다시피 스페인이 차지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는 이제 프랑스가 차지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런 나라들이 이제 식민지가 된 거죠. 그리고 영국은 뭐 인도만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무역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세포의 항쟁이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예, 세포이라는 것은 그 페르시아 말로 용병이라는 뜻입니다. 용병. 그러니까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이 말하자면은 인도 사람들을 갖다가 고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무굴 제국 시대에는 말하자면 이제 그 뭐 인도 말이 있죠. 물론 인도 뭐 여러 그 말이 있고 하지만은 페르시아어가 말하자면 이제 공용어입니다. 페르시아 말이. 이란어죠. 이란어가 이제 공용어인데 페르시아 말로 이제 세포이라는 건 이제 용병이고 동인도 회사의 그 인도 용병들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고용이 됐는데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반란. 반란을 일으키면서 어느 정도 영국이 뭐 거의 그냥 지배하다시피 한 거예요, 사실은. 동인도 회사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품고 이제 말하자면 반란을 일으킨 것 동시에 또 최근에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 그 독립운동이다. 인도 독립운동이다.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의식을 한 거지, 말하자면. 응? 그래가지고 이 세포의 항쟁 때 이제 영국하고 이제 영국 동인도 회사하고 이제 항쟁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1857년, 1858년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그 동인도 회사가 이제 제압을 했어요, 이 사람들을. 예, 제압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용병들을 갖다가 이제 제압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완전히 그 인도를 갖다가 이제 말하자면 점령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인도의 무역을 갖다가 이제 독점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 지배를 했다면은 그 세포의 항쟁이 이제 있고 그 완전히 그냥 장악을 해버린 거지 그냥 무굴 제국을 갖다가 이제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이때 영국 브리티시 엠파이어 에, 영국 그 제국이 바로 인도를 갖다가 그냥 직할 식민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실은 인도 제국, 인디안 엠파이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제 영국령, 브리티시 인디아가 이제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1858년, 그 전에 1700년대 중반부터 이제 동인도 회사가 거의 뭐 인도를 장악하다시피 했지만은 정치적으로 영국령으로 이제 편입이 된 것은 1858년이니까
1947년에 이제 독립을 했으니까 약 한 90년간 영국이 그야말로 식민지국으로 이제 지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브리티시 인디아, 영국이 대항해 시대에 인도로 진출을 해서 처음에는 동인도 회사를 중심으로 경제적으로만 장악을 하다시피 했는데 세포의 항쟁 그 계기로 아예 정치적으로 식민지로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그 이후 90년이 있었다. 불교 입장에서는 그때까지는 불교는 거의 삼일 상태였는데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묻혀있던 불교 유적이라든가 불교 문화라든가 이런 걸 관심을 가지면서 조금씩 조금씩 불교가 재발견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현대 불교의 조그만 싹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어서 학으로서의 인도에서의 불교는 어떠했는가 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